네, 정치 유튜브계 아이돌 김영윤 소장 모셨습니다. 말이 잠깐 좀 이제 아이돌이라고 아이돌이라고 하기에는 하기에는 조금 지승스럽죠. 연세가 좀 연세가 있으셔서 그래도 매번 감사드립니다. 눈은 이렇게 눈은 아이돌이 아닙니다. 눈은 이러는데. 그러니까요. 아우 정말. 근데 웃음 얘기는 남의 나라 얘기지만 와, 그 방콕 사고 근데 어마어마해요. 이게 남의 나라 얘기하면 뒤에 따라오는 말이 있잖아요. 쉐쉐가 있잖아요. 쉐쉐. 근데 이제 글로벌사에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네. 다 내 나라. 연결돼 있어요. 다 내 나라 이야기죠. 네, 연결돼 있어요. 이게 좀 끔찍하게 겁이 나는 게 뭐냐면 중국이 우리나라에도 건설한 게 몇 개 있어요. 이게 겁이 나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쪽 나라에서 들통이 났다. 먼저 들통이 났다 이거죠. 자, 방콕에서 지진이 난 것도 아니에요. 진앙지는 100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방콕에서 33층짜리 건물이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너 얼마나 난립으로 졌길래. 난립이죠. 그런데 보통 이게 난립이 아니지. 뭐라고 해야 되나? 내진 설계는 당연히 안 돼 있었던 거고 이제 막 파헤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변에 건물을 또 다른 나라에서도 짓고 있었어요. 네. 근데 요 건물만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뭐냐라고 보니까 중국의 국영기업 계열사가 시공을 했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태국 총리가요 원래 이 부동산 건설업 했었어요. 지금 태국 총리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래 이제 건설업 쪽에 있다가 이제 들어와 놓으니까 건물만 봐도 대충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 각도를 봐도 이 건물은 시공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분명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거 분명히 밝히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다른 건물이 멀쩡한데 이건 뭐 하냐 이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부정인 거예요. 중국 놈들이 이렇게 건물이 폭삭 무너졌잖아요. 여기 들어가 자기들 자료들 숨기기에 바빴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붕괴 직후에 현장에 중국인 4명이 들어갔어요. 4명이 들어가가지고 문서 32건을 그러니까 급하게 막 챙겨오는 거야. 들통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도망치다가 방콕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지금 잡혀있다. 도대체 너네들 뭐 했노? 지금 보니까 철군도 이 부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KS 마크라고 얘기하죠. 어떤 거에도 이제 허가가 될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다 부실. 기술도 다 부실. 중국 자체가 이렇습니다. 중국이요. 거기 지진 나면 나라가 붕괴될 것 같아. 다 그렇게 헤쳐먹었을 거 아니야. 중국에 비 오는 날 한번 가보셨어요? 아니요, 왜요? 이게 하수 시설이 안 돼가지고 이게 그냥 이게 홍수의 개념이 아니라 하수 시설이 안 돼가지고 이게 역류로 사람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는 발전을 정직하게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화보다 산업화가 더 먼저 발전을 했는데 정직하게 발전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지었던 여의도 아파트 있죠. 못이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 40년 된 건물인데 아니 저기도 압구정동의 현대 아파트 이런 거 못이 안 들어간대요. 얼마나 단단하게 지었어. 너무 땅땅하게 지어가지고 못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콘크리트. 그러니까 진짜 정직하게 지은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꼼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잘 생각해 보시면 이명박 대통령 지나고 난 다음에 매해 우리가 몇 헥타르가 뭐 물이 잠기고 체육관에 모여서 수해민들 옷 보내고 기억나실 거. 그게 어느 순간 없어졌죠. 그게 하수 물 관리를 잘한 거죠. 하수. 맞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모양만 거칠에만. 그래서 명품이 잘 팔리잖아요. 내실은 없어. 씻지도 않아. 막 그냥 명품만 휘감는 거야. 향수만 뿌리는 거야. 막 3일 요만한 손수건 하나로 3일 막 닦고 댕겨잖아요. 여기 명품인데 여기 모가지에 있잖아. 때가 이렇게 쫙 기름때가 쫙 묻어 있어요. 야. 그게 국민성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막 다 뭔가를 정돈은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런 것들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는 거야. 무너지면 니네들 목, 죽어도 니네들 목. 이게 이제 시진핑의 확장 정책 중에 하나다. 1대1로의 피해 국가들이 거진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태국은 이번에 조금 단돌입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 이거 보시면 10명이 지금 숨졌고 79명이 실종된 상태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돌아가셨다고 봐야지. 뭐 77명.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구조 상황도 기술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20억 바트. 그럼 얼마야? 140억 정도? 한국 돈으로? 아니다. 800억 정도. 800억 정도. 800억. 근데 이 800억에 중국 놈들이 얼마나 해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철근도 다 부실이고요. 이 무량판 구조래요. 이게 무량판 구조가 대한민국 최강인 거 아시죠? 기둥 세워놓고 중간에 기둥 없이 이 판이 그게 얼마나 기술력이 필요해요. 그렇겠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기술력 있겠습니까? 눈으로 봤을 때 무량판이구나. 이걸로 갖지 않았을까. 웃으면 안 되는데. 흉내만 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태국의 33층 이 건물도 한국 짝퉁이다. 한국 짝퉁으로 만들었다라고 맞아.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중철 10국이라는 국영 기업이 한 건데 아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라는 브랜드를 그냥 한 방에 보여주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한국의 부산에도 이 중국이 지은 건물이 있고요.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야, 그거 위험하다, 그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라 말을 못 하겠는데. 그 LCT 혹시 맞아요.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네? LCT도 그러니까. 일부. 그리고 서울의 반포의 땡땡 아파트도 이 유리가 사실 고층이잖아요. 요즘 아파트들이 다 38, 9층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 유리가 강화 유리여야 해요. 그렇지, 강화 유리. 당연하죠. 태풍에 그 두 겹으로 놓고 강화 유리여야 하는데 이거를 또 짝퉁을 만드는 거예요. KS 마크만 때리 박아가지고. 아이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바람 엄청 불 때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보니까 강화 유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납품한 데를 또 추적을 해보니까. 중국이야? 그럼요. 아하.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산의 LCT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부지를 포스코가 매입하기 전에 거기 땅 장사 엄청 해먹었어요. 중국 놈들이. 처음에 중국 자본 들어왔다가 이게 시공사 잡고 돈 해먹고 날랐다가 그래서 그 부지가 한 몇 년을 폐허처럼 있었어요. 그거를 포스코가 들어왔다가 거기에 이 국민의힘의 그 배신의 아이콘 이름도 거론되기도 해요. 누구? 배신의 아이콘? 준석이? 그 윗대로? 유승민? 그 윗대로? 김무성? 네. 그 이름도 살짝 부산이니까. 네네 거론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과 결탁됐다라고 하면 다 부패? 부정? 이런 그렇지. 이미지가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 태국의 33층 이 건물 붕괴도 그러니까 중국 브랜드를 전 세계에 한 방에 알린 사건이 아닌가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중국 건설사가 시공 업체로 들어왔는데 복합 건물이. 근데 이거는 직접 말하면 여기 완전 그거 가격 후훅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의외로 한국에 들어와서 건설 자재는 이미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중국 시공사가 그렇게 한국에서도 건설을 많이 하는구나. 제주도에 그렇게 무슨 드림 앞에 부분만 이야기를 드림 이런 걸로 자세히 얘기하지 마세요. 또 그 집값 떨어집니다. 근데 이때 한참 들어올 때 이때 시기가 제주도지사가 원희룡이었다라는 거 다 이렇게 다 제가 지금 중국 시리즈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국민들이 부패하지 않았어요. 야, 이거 큰일이다. 국민들은 절대 부패하지 않았어요. 정치 세력, 그다음에 고위층이 부패했기 때문에. 아니 우리나라 건설사가 세계 수준인데 왜 하필이면 중국 시공사에다가 맡겨. 그러니까. 미치겠네. 그러니까. 왜 그래? 뭘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거 아시죠? 두 개의 타워가 있는데 하나는 한일전 이래가지고 한국 건물이 지어지고 일본 건물이 지어졌는데 일본에서 한국 건물이 기울어졌다라면서 막 조롱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 건물은 정상이고 일본 건물이 한 3도 정도가 건물에서 3도 기울면요 끝장나요. 네. 그래서 한국이 이 한일전에서도 이긴 거야. 건설은 최강입니다. 건설 좀 최강이에요. 그러니까 왜냐 그 국민 자체가 진실돼요.
그러니까 사람 죽어 나간다 이게 3대를 멸하라 이게 국민의 각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 3대가 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잘해야 된다. 아니, 그리고 엄격해진 게 그때 성수대교 붕괴하고 삼풍백화점 붕괴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건물 짓는 데 대해서 엄청 뭐 조건을 까다롭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중국 시공사를 해, 이 한국도 이러면 안 되지 이거.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숨길 게 많았으면 붕괴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이 문서를 주워 담느냐라는 거죠. 이 중국 건설사의 시공 부실 의혹은 한두 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1대1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대륙을 잇는 인프라 구축하겠다라고 프로젝트를 쌓고 이제 시진핑 그때 제가 쉽게 얘기해서 고리대금 업자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리 지어줄게. 그래놓고서는 돈 못 갚으면 이 다리 내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장악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수력 발전소예요. 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거 무너지면 큰일인데. 그거 무너지면 근데 완전히, 완공 4년 만에 완전히 쑥대밭 물바다 되는 건데. 그러니까 완공 4년 만에 터빈에 물을 공급하는 터널에 균열이 나가지고 물을 공급을 못해가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우간다에도 수력 발전소 500개 이상의 결함이 발전돼. 다 중국이죠. 네. 아이, 이놈들 이거. 그리고 또 단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가지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에콰도르도 또 수력 발전소 다 땄어요. 그런데 완공된 지 10년도 안 돼가지고 댐에 수천 개의 균열이 났어요. 여기서 수천 개의 균열이 날 것 같으면 시멘트 좀 해먹었겠죠. 그럼. 그러니까 밀가루 섞든지 물을 섞든지 뭐 많이 섞었겠죠. 그래서 정상 가동 불가능으로 멈춰 있습니다. 네팔 공항에 문을 연 지 있잖아요. 문을 연 지 뭐 며칠 만에 추락 사고 발생했어요. 이게 잘못 건설돼가지고 일부가 잘못 건설돼가지고. 할주로 와요? 네네. 그리고 앙골라도 이제 주택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그냥 이참에 아주 중국 건설이고 중국 이 기술은 작살이 나야 돼. 작살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파키스탄, 우간다, 이제 에콰도르 발주를 주질 말아야 돼. 중국은 전 세계에서. 그런데 이게 보시면 다 이제 이제 저발전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간다, 파키스탄, 에콰도르, 네팔, 앙골라 이제 저발전 국가들에게 이제 중국이 이제 그 유엔에서 한 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해줄게 너네들 이렇게. 근데 결국 그게 10년 차에 1대1로의 프로젝트 10년 차에 다 부정, 부패라는 게 들통나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패는 다 드러났다라는 거죠. 자기 나라에 피해를 준 중국이 처음에는 고마웠더라도 지금은 피해를 입은 국가 입장에서는 중국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흐름이 지금 중국을 반하는 그 정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도 우리 타겟은 중국이야. 니네들 선택해. 뭔가 아다리가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 윤석열 정부까지 안착딱하면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건설, 그렇죠. 이제 미국과 함께 조선 정리가 되는 거죠. 이 큰 그림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만한 작은 나라 안에서 막 좌쪽 진영, 우쪽 진영 막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있고 국민 선동하고 있고. 제명이만 없어지면 돼요. 제명이만 감옥 가면 이 나라 아주 훌륭한 나라야.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죠. 한 명 아주 심플하다니까. 근데 저는 거기서 한 단계 좀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더 나간 게 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좌파들의 우상화 작업을 한 전대 대통령들. 전대 대통령들에 대해서 뭐 박물관이든 뭐든 막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국민 정서에 대한 정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대통령. 그러니까 나라를 살린 진짜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그거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만 봐도 이런 경우는 그럼요. 없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정돈, 국민 정서도 정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놈 먼저 보내고 나면 시간은 짧겠지만 결코 짧지 않다. 왜? 정권이 재창출되고 나면 우리 프로젝트는 계속 갈 수 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네요. 예. 아유, 중국 무섭습니다. 이거 이제 다 본전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에서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 맞아요. 대한민국에. 맞아요. 그겁니다. 네.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